여러분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고된 하루를 끝마치고 왜인지 알 수 없는 공허함 때문에 계속 휴대폰만 보다가 잠들지 않으시나요? 현재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막연한 행복을 위해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일상을 보내는 중 우연히 이 영상을 발견한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부자가 큰 사업을 따내고 난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한적한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낚시를 하고 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도착하자마자 노인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노인은 물고기를 잡자마자 다시 물에 풀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자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커다란 물고기를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안 풀어주면 어떻게 하게요? 시장에다가 팔아야지요. 노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팔아서는 뭘 한답니까? 더 좋은 낚싯대를 사서 더 많은 고기를 낚아야죠. 더 많은 고기를 낚아서는 무엇을 한답니까? 부자는 노인을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많은 고기를 팔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되고 나면은요, 어느 한적한 시골에서 낚시나 하며 사는 거죠. 노인은 부자의 말이 별 시덥지 않은 소리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난 이미 한적한 시골에서 낚시를 하고 있어. 방금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그럴 거면 낚시를 왜 하냐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알 수 없는 미래의 더 큰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나서야 한적한 곳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낚시라는 행위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낚시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낚시를 하는 것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노인처럼 할 일 없이 낚시를 하는 것과 부자가 된 뒤 휴식으로 낚시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맞습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노인에게는 부자만큼의 돈이 필요할까요? 노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휴식과 낚시인데 낚시를 하기 위해 부자만큼 돈을 열심히 번다면 그렇게 비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남은 여생이 길지 않아 최대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노인과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나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 사람인가요? 휴식과 여행 등은 필요 없고 돈이 많이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부자가 말한 삶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인들이나 부자들 중에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고는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돈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이미 돈은 많이 가졌으니까요. 그들의 불행함에 다른 이유들도 많겠지만 그들은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을 멀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면 애초에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이성복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나무가 되기 위해 씨앗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된 것들은 또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 영원히 무엇이 되지 않기 위해 끝내는 미쳐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 때문에 생을 망쳐서는 안 된다. 나에게는 얼마만큼의 성공이 필요한가요? 더 나아가서 나에게 성공이란 무엇인가요? 앞에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것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그저 더 큰 성공을 원하거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불행해지고 말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쥐어짜내서 도착한 자리에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만큼 허무한 것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불행한 유명인들과 부자들처럼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고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노인처럼 낚시를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낚시만 하면 되겠다고요? 나는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하루 종일 하면 행복하겠다고요? 아쉽게도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먹어야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체는 추위와 더위에 약합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 의식주, 즉 옷과 식량, 그리고 집이 최소 단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죠. 네, 맞습니다. 결국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일까요? 타인에게 의존하는 삶은 타인에게 나의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이야기지요. 아니 그러면 결국은 돈이 필요하다는 말 아니냐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요? 뻔한 이야기지만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균형 잡힌 삶을 위해서는 우선 나의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에게 큰 물고기를 파는 일이 의미가 없듯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이 필요 없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이어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해나갑니다. 자신의 생존권은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다만 이성복 시인의 시에서 알 수 있듯 목적이 생을 망치지 않게 내 삶에서 필요한 만큼만 해야 할 일을 설정합니다. 그리고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들을 내 삶 곳곳에 잘 배치합니다. 노인의 예를 들자면 낚시가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일에 너무 매진해서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즐거움에만 빠져서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유할 거리를 올려드리는 사유식탁이었습니다.